잠시만요. 예,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의 건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이시 당대표의 젊은 리더십은 당의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 홍준표가 이런 조합에 가장 어울리고 꼭 맞는 대선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으면은 정무적 능력도 있고요. 뭐 홍준표 총리가 좀 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재밌잖아요. 자, 최근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멀리 가면 지난해부터 가만히 살펴보면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굉장히 뭔가 정치적으로 통하고 가깝고 얘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영상 속의 모습도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만들었던 개혁신당 인사들이요. 홍준표 시장과 유사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최근에 때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 틀린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아, 그래요? 초짜 당대표가 되면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번에 복권 긁어봤잖아요. 총선. 총선에서 긁어봤는데 꽝 나왔지 않습니까? 꽝 나온 복권을 또다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뭐 이거죠.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 틀린 거 없다. 다 맞는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꽝 나온 복권 아니냐. 긁어봤는데 더 긁을 것도 없다. 이미 꽝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천하람 당선인인데요. 화면 좀 볼까요?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꺼내놉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한동훈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권 도전 아마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착각 안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비대위원장 자리가 유일한 정치 이력이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뭐 토론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등등등 그래서 정치 역량 평가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된다는 취지군요 지금. 저 얘기를 보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반응도 나왔는데 근데 개혁신당 인물들은 인사들은 굉장히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두 눈을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요. 일단 개혁신당과 홍준표 이제 시장은 예. 한동훈이라는 이제 공동의 적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적이 된 겁니까? 네, 공동의 적으로 본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총리감이라고 추천도 예, 많이 추천도 했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같이 어묵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서로 힘을 이제 좀 모아서 좀 전당대회를 좀 흔들어 보자. 자기가 이제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가 전에 있던 곳에서 친정에서 나와서 본인이 자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이 잘 되면 자기가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돌아가기가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나와서 좀 흔드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와 같이 시장과 같이 손을 잡고 좀 당을 흔들고 싶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이 잘 안 되고 어려워져야 나중에 본인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거기다 연장선상으로 새롭게 이제 둥지를 만들자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당을 만들자. 본인 탈당 이제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그게 본인한테는 아마 대선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렇게 짜는 전략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저는 일관성이 없다. 언제 이게 또 전략이 바뀔지 모른다 생각해요. 굉장히 불안하죠.
지난번에 국회의장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나왔을 때 의장감으로 훌륭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약간 할만하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내세웠던 가장 큰 가치가 뭐였냐면 탄핵 추진하겠다. 이거였었거든요.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윤석열의 아바타가 나와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6시간 또 만찬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한번 점령 당해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계속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렇게 한동훈 의원 띄워주고 공격하는 게 나중에 잘 돼서 전당대회 돼서 예. 당대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좀 앞에 나서서 칼 맞으면서 한동훈을 그렇게 비난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주장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도와준 거다 또 이게 뭐 바뀔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같은데. 예. 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도 나와 계신데요. 아니, 지금 천하람 당선인의 말처럼 홍준표 시장의 얘기, 주장이 뭐 틀린 게 없다면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에선 거의 어떤 분도 좀 홍준표 시장과 그 얘기에 동의하거나 두둔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글쎄,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시장의 이력을 보면 예. 어찌됐든 뭐 당명은 달라요. 지금의 국민의힘 전에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낸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대선 후보도 이미 2번이나 도전을 한 분이잖아요. 예. 당내 경선이었고 한 번은 본선에 나왔죠. 2017년이죠. 그랬다면 보수 세력 내에 나름대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지지층, 지지 세력이 있겠죠. 있어야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게 국민의힘 내에 당원과 과연 이게 영어로 얘기해서 오버래핑이 되느냐,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이 의원 말씀의 연장선에서 왜 그럴까를 따지고 보면 홍준표 시장 같은 유형의 정치인이 딱 럭비공이잖아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최근의 언행이 예. 당내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제가 보기에는 관심도 계속 더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때리고 있고 개혁신당도 같이 거기에 뭔가 동의하면서 때리고 있는 그리고 막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이게 당권 도전과 관련된 사안들이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오늘 나온 게 있네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로 어떤 분이 적합합니까? 이런 여론조사인데 이제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이라든가 뭐 지지 정당 다 상관없이 그냥 전체입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29.1, 유승민 27.8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를 원희룡, 나경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로 좀 좁혀볼까요?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동훈 54.8 최근에 50%에 근접한 적합도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이건 더 높으네요. 넘어갔어요. 절반을. 그리고 두 번째가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6.4 전체 조사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놓고 보면은요. 자, 이 현상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천하람 당선인이 뭔가 얘기 좀 꺼내놓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네. 의도와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를 더 띄워주고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워낙 세게 공격하시잖아요. 막 예. 폐쇄자 막 하면서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서 진 용병이니까 욕을 먹어 마땅한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저렇게까지 공격하냐 하면서 이제 약간 역효과가 나고 있지 않나. 자, 김상윤 정치평론가. 지금 홍 시장도 때리고 개혁신당도 때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당대표와 관련해서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예. 자숙과 성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한테 잊혀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오고 싶다면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계속 때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니까 동정론이 막 이른 겁니다. 그리고 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 예? 총선 참패에 있어서 예. 전혀 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데 책임이 없지 않은 사람들이 막 때려?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갖고 띄워주는 거예요. 천하람 위원장의 저 얘기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는 띄워주고 있다고 봐요. 뭐 무슨 복권 얘기니 뭐 용병 얘기니 아니 어쨌든 당에서 어쨌든 모셔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 그런 사람을 용병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은 그러면 과거 사람들 빼고는 뭐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일수록 다 용병입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럼. 그러면 뭐 천하람 뭐 이준석도 용병입니까? 과거 정치인들한테 눈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표현들이 과도하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예. 팩트와 논리와 합리성, 상식 이걸 좀 갖추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보이니까 예. 동정론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영 내에서 그러는 거죠. 이준석, 천하람은 사실은 같은 진영이잖아요. 예. 보수라는.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 그러는 건 왜겠어요? 결국은 차기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또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권, 당대표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조금씩 얘기를 그동안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좀 정리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마는 본인 자유예요. 예. 뭐 어떤 선거든. 그렇죠. 근데 참패를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뭐 당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잖아요. 예.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 뭐 누가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어떤 분은 출마를 하라 말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일단 뭔가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도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런데요. 손혁 변호사? 손혁 변호사께서요. 한 방송에서 약간 귀를 잡는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들으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연락을 할 거다. 그리고 당권 도전을 할 걸로 들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떤 걸 들으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조만간 예. 당 대표는 이제 그 출마는 저는 할 걸로 보고요. 출마를 하려면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중하게 아마 이제 그 식사나 제안을 할 거다. 만나서 이제 그 설명 드리고 충분히 예. 출마하는 이제 이유를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그러면 할 윤 대통령은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측근들한테. 한동훈 전 위원장 측근이 그렇게 전달을 예, 저 들은 했습니까? 거죠. 한 의원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측근이라고 하시는 측근한테 몇 분이 분한테 들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식의 보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도.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해서 만나고 뭐 오찬 또는 만찬에서 여러 가지 상황 설명하고 당권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홍준표 시장 지금 이게 완전히 본인만 이제 완전히 뭐 우습게 되는 거죠. 자기가 홍 시장이요. 예.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하고 이제 4시간 만찬하면서 예.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완전히 비토한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서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예. 윤 대통령이 그게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적인 아무런 감정이 없고 예. 이번에 기자회견한 게 그게 진실이에요. 언제든지 오면 이렇게 만나고 등을 두드려주고 예. 격려해주고 아마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예. 전당대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선의로 경쟁해라. 누구나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개입할 지금 상황도 아니지만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손정욱 변호사가 들으셨다는 얘기가 과연 실현이 될지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당 내 인사들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 살짝 말씀드렸는데 다음 목소리 좀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딱 이 왜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까다로움 조금 더 세게 묘사하면 약간 성질 고약한 뭐 이런 어르신 아하.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예. 뭐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뭐 선택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홍 시장.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분이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네.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물론 이제 센 표현이에요. 센 표현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시장이 뭔가 또 입장을 냅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계 퇴출된 자들의 넋두리나 들을 시간이 있나? 이거 그러면 이번에 혹시 뭐 낙천되신 분들이 겨냥한 건가요? 정계 퇴출된 자들. 퇴출된 자들은 자숙해야지. 아직도 얼치기 3류 유튜브 보고 찐득이 정치하냐? 이준우 의원. 뭐 시간이 없어 제가 한 1분만 드릴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 향후 대권이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래서야 당내 세력이 만들어질까요? 본인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요, 뭐 본인이 아니게 물러나 있거나 또는 정계에서 거리를 두고 있을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자기가 이제 한테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본인은 표현하겠지만 저 당원들한테 갈등을 좀 조장하는 말 그리고 뭐 사실 그 말이 지지를 받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당원이든 또는 의원들은 아무도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저렇게 돈키호테식으로 정치를 하다가는 예. 대선 후보로 등록조차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당 내 뭐가 약간의 뭐 혼란처럼 비춰지는 모습이라 전해드렸고요.